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뇌과학이미징연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신 박사라고 합니다. 예, 재밌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집에 자석 있으시죠? 자석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예? 냉장고. 예. 냉장고에 이렇게 붙어 있죠. 냉장고. 주로 이렇게 병따개, 뭐 이렇게 광고 전단지 이렇게 붙어 있죠. 예,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자석은 과학 발전에 굉장한 많은 공헌을 했어요. 특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뇌과학의 이 자석은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죠? 아유, 무슨 안드로메다 외계어가 이게 있네요. 제가 이 첫 페이지를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 페이지를 이분의 사진을 넣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전자기장에 대한 이론을 확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전자파죠. 예. 근데 사실 전자파란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말은 전자기파예요. 그러면 이분이 하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자기장, 그러니까 자석에 의해서 형성이 된 어떤 힘이 있죠. 자기장. 그 자기장이 전기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분이 당시에 많은 실험적인 결과들을 통합해서 이 딱 네 줄의 방정식으로 설명을 하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죠. 예. 제가 이 방정식을 여러분 초등학생이시고 뭐 그러신데 이걸 왜 갑자기 안드로메다 언어를 이렇게 갑자기 가져왔냐면 너무 일찍 수학을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수학을 보통 이제 중학교쯤 가서 포기하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수학을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예. 수학 포기하셨어요 벌써? 초등학생. 예,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면 여러분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자가 누구죠? 아인슈타인. 예, 그리고 아인슈타인 그리고 뭐 뉴턴 이런 분이 있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물리학은 막스웰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고 한 세대가 가고 과학의 한 세대가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자기장에 대한 이론이 오늘날 통신, 라디오, 뭐 TV, 여러 가지 아까도 많은 세 분이 설명해 주신 많은 그런 과학적인 발전들이 있었죠. 그것에 여러분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뭐 이런 모든 발전기, 모든 것에 이런 전기장 이분이 만든 이론이 적용이 돼요. 저희 연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 장치 혹시 병원에서 보셨죠? 병원에서 혹시 이거 찍어보신 분 있어요? 찍어보신 분? 예, 아직 예, 이제 뭐 나중에 뭐 이게 허리가 아프거나 이제 뭐 이게 어디가 다치거나 이러면 이 병원에서 이런 통안에 들어가서 본인의 사진을 찍을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는 굉장히 강한 자석이 있어요. 이 굉장히 강한 자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러분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는 항상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신기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훌륭한 막스웰이라는 분이 이제 그 수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근데 여러분이 왜 못 느낄까요? 그러면 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가면 뭐 자석이 돼야 되겠네. 왜 못 느낄까요? 워낙 그 자기장이 약해요. 근데 이 MRI는 이제 자기공명 영상 장치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굉장히 낮은 온도로 그 금속의 저항을 굉장히 낮춰서, 저항이 낮춰지면 여러분 혹시 중학교 때 배우실 텐데 저항이 낮아지면 굉장히 높은 전류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전류를 흘려서 엄청나게 강한 자석을 만들어요. 그 자석이 어느 정도 강하냐면 여러분 그 나침반 있죠?
예, 나침반 지구가 여러분 자석이라고 배웠어요? 예, 초등학교 때 지구는 이제 자석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나침반이 이제 북극과 남극이 있죠.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지구 자기장 세기에 10만 배 정도 돼요. 엄청나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휠체어가 이렇게 환자 의자가 이렇게 들었고요. 이게 금속 성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붙었죠. 그리고 이렇게 쇼핑카트도 이렇게 들어가서 자석이 붙어 있죠. 자, 이게 이렇게 이제 환자가 이렇게 침대로 쓰고 있는 이게 이제 이렇게 이 MRI가 굉장히 강한 이것을 뗄 수가 없어요. 보통 성인 힘으로는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혹시 여러분 영화 터미네이터 보신 적 있으세요? 터미네이터를 아세요? 예, 터미네이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 터미네이터에도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터미네이터 5. 예, 이분이 이제 이 친구가 터미네이터죠. 터미네이터 이 친구가 이제 그 아놀드 슈왈츠제너 그죠? 두 분이 왜 이렇게 MRI 붙죠? 이 친구들이 로봇이에요, 로봇.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터미네이터 로봇인데 자 방금 잠깐 빨간 버튼을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떨어져서 이제 이 주인공은 얼른 도망가고 다시 빨간 버튼을 눌러서 자석이 생기니까 이제 다시 이 악당 터미네이터가 이 MRI 이렇게 철썩 붙죠. 자,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 이 영화 약간 잘못된 게 있어요. 이 영화에서 잘못된 거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아세요? 이거는 사실 맞추기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좀 잘 아시는 분이 이제 어쩌면 맞출 수도 있고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잘못된 영화예요. 이 부분은 혹시 모르시나요? 네, 그냥 제가 대답을 할게요. 그 영화는 이제 제가 그냥 이 얼마나 MRI가 강한 자석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방금 빨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석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붙어 있다가 주인공이 이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형님이 이렇게 막 나오고 약당은 계속 이렇게 있다가 다시 켜니까 자석이 다시 생겼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자기 공명 영상 장치의 그 빨간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절대로 누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굉장히 초전도체 그 낮은 액체 헬륨을 이용해서 초전도체를 만들고 거기에 굉장히 강한 전류를 흐르는데 빨간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게 다 스탑이 돼요. 스탑이 되고 다시 자기장을 만들려면 굉장히 오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저거를 다시 자석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수억 원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걸 누르면 저는 아마 이제 저희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예, 어쩌면 돈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저 영화대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저희는 안전교육 받을 때 저 빨간 버튼은 절대 누르지 말라고 배워요. 만약에 이제 사람이 이제 생명의 위기가 닥치면 눌러야겠죠. 자, 아무튼 자석이 얼마나 자기 공명 영상 관련 장치와 관련된 노벨상 수상자들을 이렇게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있었고요. 예, 그만큼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자석의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혹시 이 영상 보신 분 있으시나요? 예, 이게 이제 한 2주, 3주 전에 이제 KBS에서 방송된 저희 연구실인데 뭘 한 거냐면 이 자석을 이용해서 뇌를 자극하는 실험이었어요. 어떻게 자극을 했냐면 이제 오른손을 움직이게 하는 뇌의 영역을 자극을 한 거예요. 왼쪽 영역을. 자, 그러면 어떤 원리로 자극을 했냐? 방금 손이 움직인 거 보셨죠? 예, 왼쪽에 손을 움직이게 하는 뇌의 영역을 자극을 해서 손이 이렇게 움직이게 한 실험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혹시 집에 부엌에 그 인덕션 있어요? 인덕션? 2분 남았습니다. 네, 인덕션 아세요? 네, 인덕션이 뭐냐면 만져보면 안 뜨겁죠. 그렇죠? 그 금속이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요리를 하는 그런 이제 요즘 전기레인지라고도 하는데 그 인덕션의 원리랑 동일해요. 즉 전자기 유도 현상. 앞에서 말한 막스웰이라는 분이 이제 이론으로 확립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자기장이 굉장히 빠른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전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자기장의 변화가 다시 여기에 전류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전류를 형성해서 이 물건을 빨리 이렇게 이제 가열을 하는 거죠. 동일한 원리로
아까 그 조그만 그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생긴 코일에서 전류를 흘려주고 그 전류로 인해서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의 변화가 다시 이 두개골 밑에 뇌의 표면을 자극하는 전류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있고 자기장이 있고 다시 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영상을 잠깐 클릭 좀 해주시길래요. 예, 이 영상은 이제 이 화면은 사실 제 뇌예요. 예, 제 뇌를 여러분 맨 왼쪽에 보면은 저 앞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쭉 이렇게 잘라가지고 쭉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옆에서 이렇게 여러분 제 옆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잘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제 뇌인데 이제 3차원으로 이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MRI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이제 뇌를 저의 이게 뇌를 촬영할 수 있고요. MRI는 이제 그리고 이제 뇌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 뇌는 이 부위에 따라서 기능이 다 다르죠. 여기가 이제 판단, 추론, 청각 이렇게 이제 기능이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게 머리를 좋게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억과 학습에 관련된 뇌의 영역이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 여기 여전히 제 뇌인데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MRI 사진에서 이 부분이고요. 실제 이거는 이제 죽은 사람의 뇌인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걸 이제 추출을 해보면 이 해마라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해마 바다 이제 바다 말이죠. 근데 해마와 이게 사람의 이제 해마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마체라고 불러요. 해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이 영역이 담당하는 거는 우리의 기억.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뭐 매달 2월 14일 저녁 7시 8시에 뭐 김성신 박사가 뭘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겠죠? 나중에 집에 가서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나겠죠. 자, 그런 기억을 저장하는 거를 역할을 합니다. 이 해마체가. 자, 그래서 근데 해마체를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경두계 자기자극이라는 방식은 해마체를 직접 자극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류가 너무 약해요. 그러면 왜 그 방식을 어떻게 그러면 해마체를 자극했느냐? 간접적으로 자극을 했어요. 즉, 이 해마체와 가장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이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 왼쪽 두정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자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마체를 간접적으로 자극한 거죠. 왜냐하면 이 영역이 해마체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뇌는 서로 다른 영역끼리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자극했고요. 그래서 이 실험을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5일 동안 매일 20분씩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위치를 그랬더니 이제 자극을 했을 때는 이제 근데 자극을 하고 나서 기억력이 어떻게 올라갔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그렇죠? 저희가 과제가 이런 과제가 있어요. 이런 보시면 방금 자, 물건이 지금 보이죠? 저 물건의 위치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 이제 골프채도 있고 배도 있고 지금 뭐 이거 뭐 저 꽃도 있고 이제 뭐 염소도 있고. 자, 이런 물건을 여러 개를 보여줘요. 예, 40개 이상 여러 개를 보여주고 물어봐요. 이제 저 물건을 봤냐 안 봤냐. 그렇죠? 그리고 이 물건을 봤으면 어디에 있었냐. 여러분 혹시 저 방금 본 거 물건 5개인데 5개 위치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네. 예, 예, 이렇게 기억 실험을 테스트를 해요. 기억을 테스트를 해요. 어디서 하냐면 MRI 안에서 해요. 그래서 기억을 테스트하면서 실제 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관찰을 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얻어서 분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하는 일이에요. 봤더니 그리고 그 기억이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자극 전에는 그 경두계 자극 전에는 기억력이 이제 이쪽이 왼쪽으로 갈수록 기억력이 나빠진 사람들이에요. 그 점수가 오히려 안 좋아진 사람이 3명. 그리고 점수가 좋아진 사람이 13명. 예. 근데 이제 가짜 자극을 줘요, 저희가. 진짜 자극 같이 했는데 사실 진짜 자극이 아닌 가짜 자극을 주면 8명이 나빠졌고 8명이 좋아졌어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16명 중에 3명만 나빠질 수도 있겠죠. 좋아질 수도 있고. 13명이 좋아졌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을 16번을 여러분이 던졌어요. 근데 16번 중에 3번은 뒷면이 나오고 13번은 앞면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친구? 동전이 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한 동전이에요. 이거는 뭔가 이상한 동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해요. 16명 중에 13명만 나빠지고 13명이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실제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연구를 하고 나니까 물어봐요. 정말 다 좋아질 수 있냐? 예, 근데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다. 그렇죠? 여기 말한 것처럼 16명 중에 13명 그리고 13명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경두개 자기 자극으로 활성화된 뇌의 영역을 찾아봤더니 이런 영역, 자극한 부위와 비슷한 영역인데 이 영역이 실제로 해마체와 의사소통,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받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해마체를 직접 자극하진 않았지만 해마체와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기억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과학자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제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죠. 알츠하이머 초기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점점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아직 살아계신 친구들 꼬마 친구들 많이 계실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은 여러분과 대화도 잘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치매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못 알아보고 그렇죠? 누군지 그렇죠? 그럴 경우가 있는데 현재 이제 앞으로 이런 치매 노인의 수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과학자로서의 꿈은 이렇게 이제 경두개 자기자극 즉과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장치, 그러니까 자석을 이용한 이 두 개의 기술, 그렇죠? 둘 다 자석을 이용한 기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자석을 이용한 기술로 우리의 잃어버린 기억을 조금 회복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 치매 환자를 미리 좀 치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